네, 어려운 과학 기사를 쉽게 풀어보는 이 과학 기사를 부탁해 과학 2부 순서입니다. 오늘은 엑소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선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엑소님. 네,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선호, 엑소라고 활동하고 있는 이선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기사 가져오셨는지 바로 보여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사는 이 영화 아이언맨의 중심에 있는 이 기술, 아크 원자로의 현실판, 핵융합 기술 관련해서 미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라는 엄청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사에 관련된 연구 내용과 우리나라는 그러면 얼만큼 핵융합 기술이 발전됐는지 그 두 가지 기술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예, 먼저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핵융합 기술이 뭔지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핵융합 기술이란 건 수소 같은 가벼운 원자들을 뭉치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네. 좀 더 내용을 깊이 설명드리자면 이 수소 원자 내에 원자 핵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을 뭉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원자 내부에는 이 플러스 전하 양성자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학창 시절에 배운 것처럼 이 양성자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N극처럼 밀어내는 그런 반발력이 있거든요. 예. 결국 이 반발력을 이겨내고 결국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겨내는 힘을 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온과 고압이 있어야 돼요. 어허. 그래서 충분한 고온과 고압을 주면은 이 원자 핵들끼리 반발력에 이걸 반해서 이렇게 만나려고 하거든요. 예. 참 신기하게도 어느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지면은 반발력은 사라지고 갑자기 착 달라붙으면서 핵융합에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힘을 강한 핵력이라고 하고요. 예. 그런데 이런 고온과 고압 같은 경우는 사실 태양에서 핵융합이 많이 일어나는데 태양은 중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충분한 고압이 형성돼 있어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은 어느 정도 일정의 고온만 있으면 충분히 핵융합이 가능합니다. 그 온도가 1000만 도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지구 같은 경우는 이러한 큰 중력이 없기 때문에 아하. 결과적으로 고온으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예. 그 고온의 최소 온도가 1억 도 정도 됩니다. 예. 1억 도를 만드는 게 이제 지구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최고의 이제 난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이 핵융합 기술은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이 핵융합 기술은 지금까지는 전 세계 1위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먼저 성공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국 1억 도를 올리기 위한 방법들은 다양하고 대표적으로 이런 1억 도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 첫 번째 토카막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레이저 방식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토카막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토카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도넛 같은 내부의 케이스타라는 토카막 장치에 수소 원자랑 전자들을 때려 넣어줘요. 그런 다음에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이 전자가 열심히 돌면서 수소 원자들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열이 점점 올라가서 이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 우주 어디를 봐도 이 1억 도를 버티는 이런 그릇, 금속은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과학자들 고민하다가 우리도 사실 라면 끓일 때 이 뜨거운 냄비를 손에 직접 닿으면 화상을 입으니까 장갑 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토카막 장치 내에도 장갑을 껴줘야 되겠다. 예. 근데 실제 장갑을 껴주면 타버리니까 예. 장갑 대신에 이 자기장을 걸어서 이 1억 도의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워버리는 전략을 씁니다. 금속이 직접 닿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둥둥 떠 있으니까 금속 내벽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고 결국 토카막 장치가 녹지 않고 계속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런 1억 도의 플라즈마가 아무리 공중에 뛰어나도 열이 가끔 산발적으로 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잘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케이스타 장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세계 학술지 이제 네이처지에도 게재가 됐는데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다른 나라의 방식인데 H 모드라 그래서 이 중심이 플라즈마인데 예. 바깥쪽에 파랑 색깔 경계가 울퉁불퉁하죠. 예. 이게 뭐냐면 산발적으로 이 플라즈마 열이 터져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터져 나가면 내부의 금속이 계속 손상당할 수밖에 없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파이어 모드, Fast Ion Regulated Enhancement 모드라 그러는데 예. 내부 벽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결과적으로 이 1억 도의 플라즈마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 예. 세계 최초로 1억 도를 30초 이상 예.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 기록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K스타에서 1억 도를 달성한 영상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내부에 있는 뜨거운 플라즈마가 1억 도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예. 이게
300초까지만 버티면 이제 핵융합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기록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고 30초를 지금 달성했거든요. 예. 네, 300초 정도만 버티면은 모든 대부분 이런 컨트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성공한 미국 방식, 미국 핵융합 방식,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미국에선 다양한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거는 1억 달러 올리기 위해서 192개의 레이저를 한 점에 확 쏩니다. 예. 그럼 이쪽에 작은 점에 수소 원자들이 많이 농축이 돼 있고 이게 또 1억 도까지 금방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핵융합에 성공을 했고 실제로 투입된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나온 에너지가 150이 나왔어요. 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냈네요. 뽑아낸 거죠. 예. 어떻게 보면 핵융합을 최초로 성공했다.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지만 이게 또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레이저 자체를 쏘아온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레이저를 쏠 때 필요한 초기 에너지 이런 전체 투입 에너지를 대비를 해봤을 때는 사실 그 뽑아낸 에너지보다 더 많았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그 한계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 레이저 방식 같은 경우는 출력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계속 쏠 수가 없어요. 지속이 불가능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래도 이렇게 핵융합에 최초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냥불을 켰다 정도의 성과고 이제는 이 성냥불을 어떻게 하면 모닥불처럼 계속 유지가 될까 아하.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의 토카막 방식이 조금 더 이런 모닥불처럼 오래 유지하는 데는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핵융합 기술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는 이유가 이 지구상에 있는 유한한 에너지를 서로 뺏기 위해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핵융합 기술 같은 경우는 이 수소 에너지가 투입되는데 이 수소는 사실상 무한한 자원이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핵융합을 성공한다면 이런 전쟁 때문에 이제 무자비하게 민간인이 학살되는 그런 만행이 중단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우리나라 과학자분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최신 핵융합 기술에 대한 설명과 또 핵융합 기술이 성공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까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엑소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